1억 4천만 러시아 국민이 한국 기업의 복귀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디아입니다.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은 몇 대째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해왔어요. 아버지는 자동차 수입업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전자제품 유통을 담당하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차와 기계에 둘러싸여 자라서인지 자연스럽게 자동차와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 가족은 유럽 브랜드를 주로 취급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죠. 러시아에서는 유럽 제품이 곧 품질의 상징이었어요. 독일 차는 강인하고 튼튼하며 프랑스 전자제품은 세련됐죠. 우리는 늘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5년 전 아버지가 뜻밖의 결정을 하셨어요. 한국 차를 러시아에 들여오겠다고요. 한국 차?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신문을 펼치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한국 차가 러시아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대. 내구성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당황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그게 다였어요. 자동차라면 독일,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차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큰오빠도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 하지만 자료를 보니까 요즘 러시아에서 꽤 팔리고 있더라고. 사람들 반응도 좋고. 그래도 독일 차, 일본 차보다 나을까요? 그걸 직접 확인해 보려고. 다음 달에 한국에 가서 공장도 보고 차도 타보고 올 거야. 아버지는 늘 신중한 분이세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접 경험하고 분석하시는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까지 가서 자동차를 확인하겠다는 말은 예상 밖이었어요. 한 달 후, 아버지는 한국으로 떠났어요. 평소 출장 가시면 대충 다녀오시던 분인데, 이번에는 유독 기대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온 날, 아버지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나디야, 너도 알지? 러시아 도로가 얼마나 험한지. 그런데 한국 차가 그 도로에서도 잘 달리는 거야. 겨울에도 시동이 잘 걸리고 연료 효율도 뛰어나고 유지비도 저렴해. 정말요? 응. 직접 타봤어. 독일 차만큼 비싸지도 않고 일본 차처럼 수리비가 많이 들지도 않아. 그런데 품질은 굉장히 좋아. 이건 우리한테 큰 기회야. 그렇게 아버지는 한국차 유통을 시작하셨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첫 번째로 들여온 한국차가 러시아 도로 위를 달릴 때 저도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고객들도 반신반의했죠. 한국차? 괜찮을까요? 한번 타보세요.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 차 연료 절약이 엄청 되네요. 겨울에도 시동이 한 번에 걸려요. 기대 이상이에요. 유럽 차보다 유지비가 덜 들어서 너무 좋아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한국 차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어요. 덕분에 아버지의 사업도 점점 커졌죠. 하지만 단순히 자동차 판매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차를 들여오자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도 커졌어요. 어머니는 한국 가전제품 유통을 시작했고 큰 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 부품 유통을 맡았어요. 작은 오빠는 중고차 시장에서 한국 차를 전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저도 한국 제품이 정말 그렇게 좋은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희 집에 한국산 청소기를 하나 들여왔을 때 깨달았어요. 이거 한번 써봐.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건데 청소 정말 잘 된대. 솔직히 디자인은 심플했어요. 그런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른 걸 알게 됐어요. 이거 힘이 엄청 세네요. 그렇지. 게다가 고장도 잘 안 난대. 정말이었어요. 몇 년을 써도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가족은 한국 제품을 신뢰하게 됐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년 전 우리는 결국 한국을 직접 보러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한번 가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한국 제품을 많이 다루는데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봐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우리는 일가 친척이 모두 함께 한국 단체 관광을 떠났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이렇게 깨끗해? 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교통도 질서정연했어요. 러시아랑 너무 다른데? 큰오빠도 감탄했어요. 우리는 명동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떡볶이를 드셨는데 한 입 먹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이거 엄청 맵다. 그런데 이상하게 맛있네. 아버지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하세요.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강이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리고 저는 순대를 처음 먹어봤어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꺼려졌어요. 이거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한 입 먹어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거 고소하네요. 그 후로 러시아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한국산 순대를 사 먹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 여행은 끝났고 우리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그냥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야. 믿을 수 있는 나라야. 이제 한국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우리 가족도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이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죠. 이 안정된 삶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차를 판매하면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자동차를 넘어 가전제품, 전자기기, 심지어 음식까지 이어졌죠. 어머니는 한국산 전자제품 유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원래 유럽 브랜드 제품을 취급했는데 한국 제품을 한번 써보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셨죠. 이거 봐. 한국 세탁기 돌려봤는데 옷이 이렇게 뽀송뽀송할 수가 없어. 그래도 독일제보다는 덜 튼튼하지 않아요? 아니야. 내구성도 좋은데 가격은 더 저렴하고 기능도 많아. 게다가 디자인도 예쁘잖아. 그렇게 어머니는 소규모로 한국 가전제품을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자레인지나 청소기 같은 작은 제품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소비자 반응이 엄청났어요. 이거 한국 거라면서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수리도 필요 없을 만큼 튼튼하네요. 러시아 제품보다 훨씬 조용해요. 소음이 거의 없어요. 입소문이 퍼지자 주문이 쏟아졌어요. 결국 어머니는 사업을 확장했고 나중에는 세탁기,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도 들여오게 됐어요. 자동차 사업도 순조로웠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한국 차를 의심했지만 타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만족했어요. 기름값 절약되는 거 실화인가요? 독일 차만 타다가 한국 차 타니까 유지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러시아 겨울에도 문제 없네요. 시동이 한 번에 걸려요. 이제 한국 차는 러시아에서도 당당한 브랜드가 됐어요. 작은 오빠도 중고차 시장에서 한국 차를 전문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새 차보다는 중고차 시장이 더 활발했거든요. 나디야, 한국 차 중고 시장 엄청 커진 거 알아? 그래? 응. 부품값도 저렴하고 수리도 쉽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서 사람들이 엄청 찾고 있어. 실제로 한국 차는 독일이나 일본 차보다 유지비가 훨씬 저렴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자동차를 오래 타는 편이라 유지비가 정말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작은 오빠는 사업을 키우면서 AS 센터까지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차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리를 맡길 곳이 필요했거든요. 이제 우리 가족은 자동차, 가전, 전자제품까지 한국 브랜드와 밀접하게 엮이게 됐어요. 한국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중요한 존재가 됐죠. 이때쯤 사촌 오빠는 더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일해보기로 한 거예요.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데 한번 지원해보려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게 쉬울까?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일하면 직접 경험할 수 있잖아. 그리고 한국 기업은 직원 복지도 좋다고 하더라고. 사촌 오빠는 아버지의 추천을 받아 한국 자동차 공장에 취업하게 됐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어도 서툴렀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달 후 오빠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나디야, 너 한국 공장 분위기 믿기지 않을 거야. 왜? 뭐가 그렇게 좋아? 여기는 회사가 직원을 진짜 가족처럼 대우해. 급여도 좋고 복지가 엄청나. 오빠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놀란 게 회사가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대요. 건강검진도 회사에서 다 지원해주고 휴가도 충분히 줘. 성과에 따라 보너스도 챙겨주고. 진짜? 러시아 공장이랑 비교하면 어때? 완전 달라. 여기선 직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작업 환경을 세심하게 관리해. 근데 제일 놀란 게 뭔지 알아? 뭔데? 식당 밥이 너무 맛있어서 점심시간이 기다려져. 우리 가족은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웃었어요. 오빠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회사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한 번은 작업 중에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회사에서 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비까지 지원해줬대요. 이런 회사가 또 있을까? 나 정말 감동했어.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한국 기업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던 중 한국 화학회사가 러시아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처음에는 부모님도 고민이 많았어요. 화학 공장이라니 위험하지 않을까? 아무리 한국 기업이 좋다고 해도 화학 공장은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하지만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점점 바뀌셨어요. 한국 기업이라면 믿을 만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덕분에 잘 살아왔잖아. 그렇게 부모님은 지원했고 운 좋게도 두 분 다 채용되었어요. 그리고 첫 출근을 마친 날 어머니가 집에 오자마자 감탄하셨어요. 이렇게 깨끗한 공장이 있을 수가 있어. 정말? 응. 안전 시스템이 철저해서 사고 날 걱정이 없고 직원 복지도 너무 좋아. 심지어 가족들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챙겨줘. 부모님은 한국 화학 공장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직원을 배려하는 회사라는 걸 경험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작은 선물도 챙겨주고 급여도 안정적이었죠. 우리 가족은 한국 기업 덕분에 점점 더 안정된 삶을 살게 됐어요.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어요. 부모님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사촌 오빠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은 그냥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야. 믿을 수 있는 나라야. 이제 한국은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죠. 이 안정된 삶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우리 가족의 삶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어요. 아버지의 자동차 유통 사업은 순조로웠고 어머니의 가전 유통도 빠르게 성장했죠. 작은 오빠의 AS 센터는 한국 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사촌 오빠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며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제품을 신뢰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한국 차, 한국 가전제품, 한국 스마트폰까지 한국 제품이 없는 러시아 생활이 상상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 갑자기 심각한 표정의 앵커가 나와 전쟁이 발발했다고 전했어요. 처음엔 현실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부로 느껴졌죠. 경제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기업들이 하나둘씩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설마 한국 기업들도 떠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한국은 우리를 신뢰해.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닥쳤어요. 한국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됐어요. 한국차를 주문해도 도착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렸어요. 가전제품도 공급이 점점 어려워졌고 스마트폰 신제품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무거운 얼굴로 집에 돌아오셨어요. 부품 공급이 끊겼어. 한국 본사에서 더 이상 러시아에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했대. 그럼 이제 더는 차를 팔 수가 없어. 그 순간 우리 가족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수입해온 한국차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부품이 없으니 수리도 어렵고 새로운 차량을 들여올 방법도 없었어요. 몇 주 뒤 아버지는 결국 대리점 문을 닫았어요. 자동차 대리점이 문을 닫으면서 작은 오빠의 AS 센터도 위기를 맞았어요. 부품이 없는데 수리를 어떻게 해? 차주들이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대체 부품을 찾아보자. 다른 나라에서라도 구해와야지. 작은 오빠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어요. 동유럽 쪽에서 한국차 부품을 수입해 오려 했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부품값이 3배나 뛰었어. 이 가격에 수리하면 손해만 나. 결국 AS 센터도 문을 닫았어요. 큰오빠의 가전 유통 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제품을 들여올 수 없으니 판매할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가전제품도 끝이야. 창고에 남은 재고 팔고 나면 문 닫아야 해. 사촌 오빠가 일하던 한국 자동차 공장도 문을 닫았어요.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던 오빠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어요. 한국 공장도 철수했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부모님이 다니던 화학회사도 결국 운영을 중단했어요. 안전하고 복지가 좋았는데 이제는 다 소용없어졌네. 한때 안정적이던 우리 가족의 삶이 단 몇 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어요. 큰오빠와 저는 고민 끝에 동유럽에서 한국 스마트폰을 구해 러시아에서 판매하기로 했어요. 한국 제품은 여전히 사람들이 찾고 있어. 정식 유통이 막혔으니까 더 귀해졌어. 우리는 직접 동유럽까지 가서 스마트폰을 사온 뒤 러시아에서 되팔았어요. 하지만 이건 안정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겨우 20대 구했어. 다음엔 아예 못 들여올 수도 있어. 물량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더 원해.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 수입이 불안정했고 이동도 위험했어요. 정식 유통이 아니라 개인 거래로 해야 했기 때문에 리스크도 컸어요.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줄다리기를 하듯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고 나서 우리 가족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거리는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어요. 한국 제품이 가득했던 매장들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전에는 한국차가 여기저기 다녔는데 이제는 점점 보기 어려워졌어. 스마트폰 수리 맡기려는데 부품이 없다고 하네. 한국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기업의 빈자리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지역사회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최근 들어 희망적인 뉴스가 들려왔어요.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조금씩 풀릴 수도 있대. 한국 기업들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한국이 다시 돌아온다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한국이 가장 먼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가족들은 뉴스를 보며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만약 한국이 돌아온다면 우리 삶도 다시 돌아올까? 우리는 그 희망을 붙잡고 싶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 이후 우리 가족은 매일을 버티는데 집중했어요. 어제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큰오빠와 저는 여전히 동유럽에서 한국 스마트폰을 사와서 러시아에서 팔고 있었어요.
하지만 갈수록 힘들어졌어요. 물량이 부족하고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공급이 언제 끊길지 몰랐어요. 이번엔 고작 10대밖에 못 구했어. 벌써 매진됐어.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제품을 찾고 있어.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브랜드를 신뢰했어요. 다른 제품도 있었지만 품질이 달랐어요. 배터리 성능, 디자인, 내구성 비교 자체가 안 됐어요. 정식 유통이 다시 풀리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차가 사라지고 나서 도로 풍경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국차가 흔했는데 이제는 점점 보기 어려워졌어요. 러시아 차를 타려니까 너무 불안해. 유지보수도 어렵고 수리비도 장난 아니야. 한국차는 부품이 없어서 중고 시장에서도 가격이 천정부지야. 사람들은 한국차를 그리워했어요. 부품이 부족해서 중고차 수리도 어려워졌고 한국 AS 센터가 사라지면서 수리비도 폭등했어요. 큰오빠가 운영하던 가전 유통업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가전이 빠지고 나니 러시아 시장에는 저렴한 중국산과 비싼 유럽 제품밖에 남지 않았어요. 유럽 가전은 비싸고 중국 가전은 오래 못 써. 한국 가전이 딱 적당했는데 어머니도 한숨을 쉬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막상 없어지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겠지.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빠진 자리에서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어요. 한국과 함께했던 시절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차를 수입하면서 시작된 변화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 가전이 보급되면서 생활이 편리해졌고 한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사라지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사촌 오빠는 한국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 회사는 나를 존중해 준다고 말했어요. 그런 회사가 사라지니까 다시 러시아 기업에서 일하는 건 너무 큰 차이였어요. 러시아 회사에서는 직원이 그냥 부품이야. 한국 회사에서는 가족 같았는데 부모님도 한국 화학회사에서 일하며 복지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안정적인 급여, 안전한 근무 환경, 세심한 배려. 그런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삶의 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다는 걸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주변에서도 고민이 많아졌어요.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 외국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러시아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거죠. 우리도 떠날까? 한 번쯤 고민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여기서 모든 걸 쌓아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한국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어느 날 뉴스에서 들었어요.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진짜야? 한국이 다시 온다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러시아 공영방송에서도 나왔어. 어머니와 저는 뉴스를 보며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가족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돌아온다면 우리 삶도 다시 돌아올까? 우리 가족만이 아니었어요. 주변에서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차가 다시 들어오면 자동차 시장이 살아날 거야. AS 센터도 다시 열 수 있겠지. 한국 가전이 돌아오면 러시아 사람들도 다시 좋은 제품을 쓸 수 있을 거야. 한국 기업들이 오면 일자리도 생기겠지. 러시아 사람들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거야. 한국 기업이 돌아온다면 단순히 제품이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다시 예전처럼 한국 제품을 다루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죠. 우리는 기다려요. 한국이 돌아오기를. 다시 한국차가 러시아 도로를 달리고
한국 가전이 러시아 가정에 들어오고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성장한 동반자예요. 한국이 돌아온다면 단순히 물건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